모든 사건의 시작은 아내가 울면서 남편에게 털어놓은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까지 움직였던 이 이혼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는 19세기 영국, 여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알버트 에드워드 왕세자는 어머니가 뛰어난 군주로 키우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도박, 사냥을 좋아하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얼마나 바람둥이였는지 그의 별명은 난잡한 알버트라는 뜻의 더티 버티였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레이디 해리엇 모던트는 몬크레이프 준남작 가문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늘 밝고 명랑하고 사교계에서 빠질 수 없는 몬크레이프 집안의 해리엇은 어릴 때부터 왕세자 알버트 에드워드와 알고 지냈고 왕세자가 결혼하자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하고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해리엇은 왕세자 부부와 함께 여러 연회에도 다니고 왕세자의 별장에도 초대받는 등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예쁘고 매력적이고 교태 있는 해리엇은 사교계에서 인기 있는 아가씨였죠. 1866년 12월 6일 18살의 해리엇은 30살의 찰스 모던트 준남작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고딕 양식에 무려 침실이 72개나 있는 월튼 홀이었죠. 이 신혼부부는 매우 행복해 보였고 왕세자와 왕세자비가 총애하는 측근 그룹인 말버러 세트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가기만 한다면 미래의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의 중심에서 파워 커플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찰스는 낚시와 사냥을 즐기는 평범한 시골 귀족이었고 해리엇은 사교계에서 찬양받은 미모를 가진 놀기 좋아하는 10대였으니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두 사람의 결혼은 3년 만에 스캔들이 되어버렸죠. 남편 찰스 모던트는 매년 여름이 되면 노르웨이로 연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해리엇은 찰스가 스위스로 갈 때는 잘 따라다녔었지만 왠지 노르웨이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낚시하는 걸 즐겼던 찰스도 그러라며 해리엇의 곁에서 말동무를 해줄 귀부인들을 초대하고는 1868년 6월에 노르웨이로 떠나버렸죠. 만약 1868년에 연어가 잘 잡혔더라면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요? 연어가 잘 잡히지 않자 찰스는 계획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다른 귀부인들 없이 아내가 혼자 지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집에 돌아온 그는 왕세자 앞에서 2마리의 새하얀 망아지가 메어진 마차를 모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버트 에드워드 왕세자의 바람둥이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찰스는 왕세자에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왕세자가 허둥지둥 떠나고 나자 아내를 질질 끌고 내려와 비명을 지르는 아내 앞에서 2 망아지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다고 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간 찰스에게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인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주인 마님에게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고 마님은 그 남자들과 늦은 저녁까지 닫힌 방에서 식사를 했다고 전했죠. 게다가 그녀를 자주 찾았던 콜 후작과는 단 둘이서 마차를 타고 어딜 다녀오기도 했고 기차칸에서 단둘이 있기도 했다고요. 남편은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당시에는 이혼이 쉽지 않기도 했고 남자에게도 이혼은 큰 불명예였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1869년 2월에 딸 바이올렛 캐롤라인이 태어나자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이올렛의 눈에 끈적끈적한 염증이 생겼거든요. 그걸 본 해리엇은 큰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왜 아팠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해리엇은 그게 성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알버트 왕세자의 친구인 프레데릭 존스톤 준남작이 성병으로 고생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에게 성병이 옮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훗날 이혼법정에서의 재판 기록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뒤 해리엇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속였어요. 아기 아빠는 당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얼마 후 해리엇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또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3월 8일에 해리엇은 남편을 불러 눈물을 펑펑 쏟으며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기 아빠가 아니에요. 콜 후작이 아기의 아빠예요. 그리고 아기는 나 때문에 장님이 된 거예요. 남편이 누구랑 그랬소? 라고 묻자
콜 후작, 존스톤 준남작, 그리고 알버트 왕세자예요. 자주 그랬어요. 전에는 같은 말을 들어도 믿지 않았던 남편은 해리엇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보이자 드디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분노에 휩싸여 해리엇의 책상을 뒤졌죠. 책상에서는 알버트 에드워드 왕세자가 보낸 편지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매우 건전하고 평범했지만 문제는 편지를 보내긴 했었다는 거였고 알버트 왕세자는 바람둥이로 유명하다는 거였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찰스 모던트 준남작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절 이혼은 아주 비싸고 공개적이었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에 이혼을 하려 할 경우 모던트 집안의 비밀이 온 사방팔방에 알려지게 되겠지만 찰스는 그런 불명예보다도 감히 자기 아내를 건드린 왕세자와 영국 왕실에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1869년 4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혼 소송에 왕세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자 사교계와 언론, 대중까지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러자 아직 시집보낼 딸들이 남아있어 명예관리를 잘 해야 했던 해리엇의 부모는 해리엇이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쳐서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착각을 하고 있으며 소송에 응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여성에게 권리가 너무나 부족했던 시절이기에 해리엇은 이에 동의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고 재판에도 그녀의 주장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며 오직 해리엇의 아버지 측의 변호사가 정신병을 주장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왕세자의 주치의를 포함 여러 의사가 해리엇의 정신상태를 살폈고 해리엇은 미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상상하는 건 흔한 산후 우울증 증상이라며 말이죠. 언론에서도 해리엇은 물건을 부수고 울부짖고 카펫을 씹어먹는 미친 여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녀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 찰스뿐이었죠. 1870년 2월 23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중에는 심지어 알버트 왕세자도 있었는데 왕세자가 재판에 선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왕세자의 이미지를 살리고 법정에 서는 걸 막기 위해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죠. 아들이 절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엄마 빅토리아 여왕은 대법관에게 아들이 법정에 서는 건 중산층과 하류층에게 어린 유부녀와 어울리는 경솔한 청년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거라며 법정에 서는 걸 막아달라고 했지만 대법관은 법대로 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왕세자의 변호사는 그냥 가서 안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고 약 7분의 신문 동안 왕세자는 남편이 없는 시기에 해리엇의 집에 몇 번 간 건 사실이지만 불륜은 아니었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야 뭐 설령 불륜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겠죠? 다들 왕세자의 편이었는지 그가 그렇게 대답하자 청중은 박수를 쳤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대중은 알버트 왕세자를 길에서 보면 야유했고 언론에서는 알버트 왕세자를 두고 영국 신사의 집에 불명예를 가져온 공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정말 순수한 의도로 만났던 거라면 왜 남편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젊은 유부녀의 집에 젊은 유부남이 들락날락했던 거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설령 해리엇이 왕세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한들 해리엇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귀하디 귀한 왕세자가 이 사건에서 다치기라도 할까봐 당시 총리였던 글래드스톤은 법정에서 왕세자나 왕실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했고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풀려나갔습니다. 왕세자가 증언을 한 직후 총리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만 봐도 왕세자는 총리가 뒤에서 열심히 돕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법정은 찰스 모던트의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는 이혼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으로 벌을 받은 사람은 해리엇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세자와 얽혔기 때문에 극심한 벌을 받았죠. 그녀는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무려 36년간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찰스는 이후 콜 후작과 해리엇의 불륜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이혼을 주장했고 콜 후작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왕실이 이 사건을 끝내버리기 위해 콜 후작을 압박한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찰스는 곧 16살 난 여자아이와 재혼했습니다.
훗날 노인이 된 해리엇은 알버트 에드워드 왕세자, 에드워드 7세가 된 그 남자가 자기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는지 에드워드 7세의 초상화에 찻잔을 집어 던지며 저게 날 망쳐놨어. 넌 내게 저주였어. 이 빌어먹을 놈아.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해리엇은 정말로 미쳤던 걸까요? 이혼을 피하기 위해 미친 척 했던 걸까요? 아니면 왕실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힘 앞에서 미친 여자로 낙인 찍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던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